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의 이영아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지난 8월 3일 고 정몽원 전 회장의 추모를 위해 금강산을 방문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김정은의 구두 친서를 전달받았는데요. 이 구두 친서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북한은 내부적으로 정전협정 체결과 관련한 후속 행사를 지속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란을, 김기남 당 비서는 아프리카 적도기니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의 유기봉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 한반도 동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 주간 북한 내부 동향 어떠했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의 북한 내부 동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60주년과 관련한 후속 행사, 그리고 두 번째는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가계우상화 작업입니다. 네,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지난주 김정은은 정전협정 체결 60주년 후속 행사 차원에서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원 및 성흥혁명사적지를 방문하였으며 열병식에 참석한 전쟁 노병과 기념 촬영을 실시하였고 열병식 참가자들과 함께 모란봉 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은 한국 전쟁에서 사망한 중국군의 유해를 안장한 곳이며 성흥혁명사적지는 한국 전쟁 당시 평안남도 회창군의 중국군 사령부가 자리하던 곳으로 모두 한국전쟁 당시 중국의 북한 지원과 연관이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김정은은 가계우상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의 후방사업은 사회주의의 수호전이라는 독창적 사상을 제시했다고 선전하였으며 김정일 저작 발표 39도를 맞이하여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를 위한 투쟁을 선동하고 김일성 황해제철 연합기업소 현지지도 60돌과 김일성 부자 평안북도 현지지도 50도를 기념하기 위한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김정은의 업적을 만들고 김일성, 김정일의 행보를 강조하는 것은 김정은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한반도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요. 북한의 수해 피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긴급 구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해 피해 규모 얼마나 되나요? 예, 국제적십자사연맹 IFRC는 북한의 수해 피해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7월 24일 현재 사망 33명, 실종 18명, 부상 2명에 이재민은 5만여 명이 발생하였으며 주택 13,000여 동, 그리고 농경지 13,00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에 국제적십자사연맹은 재난구호 긴급기금에 30만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약 3억 6천만 원 정도를 출연하고 평안도, 황해북도 지역의 5천 가구, 약 2만여 명 대상의 임시 거처 및 긴급 구호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유니세프는 수질 정화제를 분배할 계획이며 세계보건기구는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이 8월의 첫 한반도는 지금인데요. 그동안 김정은의 공개 활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7월 한 달간의 김정은 공개 활동을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금년 7월은 김정은 공개 활동 총 23회입니다. 지난 6월의 24회와 비교할 때 거의 동일한 횟수입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문화 관련 공개활동이 7회,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군, 정치, 경제 대회 순이었습니다. 지난 6월에 비해 경제 분야 공개활동이 줄어들고 사회문화 관련 활동이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60주년 및 관련 문화행사와 동아시아컵 여자축구대회 선수 접견 등 체육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네, 금년 7월 김정은 공개 활동에 있어서 수행 인물의 변화나 특징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북한이 공개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7월 김정은 공개 활동은 주로 당 인사들이 수행하였습니다.
수행 빈도 면에서 가장 많이 수행한 인물은 최룡해 총정치국장으로 총 19회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가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총 14회 수행하였습니다. 7월 수행 인물은 상반기와 유사하게 당에서는 부부장급, 군에서는 부국장급 등 실무 그룹의 수행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 상반기 수행 빈도 5위로 작년에 비해 수행 순위가 하락한 장성택이 7월 들어 다시 2위로 상승한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반기 공개활동 방문 지역에 특징적인 것이 있었나요? 예, 평양 지역이 총 17회 74%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상반기나 6월에 비해 평양 지역 방문 비율이 상승했는데 이는 7월 들어 7.27 정전협정 체결 60주년 기념식 등 주요 정치 행사와 대집단 체조 및 예술 공연 아리랑 같은 공연의 관람 활동이 평양에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7월 김정은 공개 활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난주 대남 동향에서 특이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주 북한의 대남 동향 특징 중 하나는 민간 차원의 대남 접근을 지속하면서 선전선동을 계속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과 동일하게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등 소재로 비난도 병행하였습니다. 네, 우선 민간 차원의 대남 접근을 지속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주 8월 3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임현진이 고 정몽헌 전 회장의 10주기 추도식을 위해 금강산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북한의 원동현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정은 회장에게 김정은의 구두 친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친서는 고 정몽원 전 회장이 민족 화해와 협력의 길을 개척하고 남북 관계 발전과 조국 통일의 성업을 위해 큰 일을 하였으며 그의 명복을 기원하고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가족과 현대그룹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7월 29일 남북 민족 종교단체의 공동 호소문을 통해 가스라 테프트 밀약 108도를 맞이하여 우리 측 단체를 대상으로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의 기본 정신을 확고하게 지지하며 남북 간 민족 공조를 통해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라고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북한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대남 비난도 계속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은 지난주에도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등을 소재로 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의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계획과 관련하여 친미 4대 매국 행위의 극치이자 북침 야망을 실현하려는 기도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소위 북침 책동이라고 반대하며 미국의 유엔 사령부 유지를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우발 상황을 가정하여 매년 실시하는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 연습입니다. 1976년부터 실시한 을지 포커스 렌즈 연습이 2008년부터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북한은 매년 이 연습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곤 하였습니다. 북한의 대외 동향에서도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한 주간 대외 동향 어떠했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북한은 중국과의 친선 관계를 선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월 25일 중국 임강시의 변방대대 구조원들이 폭우로 고립된 북한 농장원 3명의 헌신적으로 구조하고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였다고 보도하며 북한과 중국 간 친선의 실증이라고 선전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무인기 개발 확대를 세계 제패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위협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정전협정은 북한의 요구대로 체결되었고 미국이 북한에 바친 항복서였다라고 왜곡하는 등 대미 비난을 지속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북한은 제3세계 국가와의 외교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북한은 지난 8월 1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로하니 신임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 8월 4일 테헤란에서 로하니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의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7월 29일에는 김기남 당 비서를 대표로 하는 당 정부 대표단이 적도기니를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 8월 2일 적도기니의 수도 말라보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협의 결과는 공개되고 있지 않으나 북한이 최근 주변국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와의 대외 활동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 북한의 주요 동향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 북한에서 예정된 주요한 행사나 일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네, 북한 내부적으로 금주 주요한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간 단체가 인도적 지원 물품을 북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 민간 단체는 7월 31일 이미 신의주의 고아원, 타가소, 유치원에 보낼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전달한 바 있고 나머지 4곳의 민간 단체도 이번 주에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북한을 중심으로 한 전망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우선 대내적인 북한의 태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0주년 행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경제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전협정 체결 60주년 행사를 계기로 내부적으로 상당히 분위기가 고조됐을 텐데 이를 활용하여 강성 국가 건설에 매진하도록 주민 동원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장마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수해 피해를 입은 각종 시설에 대한 복구 공사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남 측면으로는 북한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예, 대남 측면에서는 당분간 민간 차원의 대남 접근을 강화하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비난하고 개성공단 가동 지연에 책임을 전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인 측면으로는 북한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북한은 주변국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정전협정 기념일 참석 국가와의 유대를 강화하되 그 중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이번에 김영남이 이란을 방문한 계기로 원유 등 에너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밖에도 7월 15일 파나마에 억류된 청천강호의 화물을 정밀 조사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의 전문가들이 8월 12일 파나마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이와 관련된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까지 유기봉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의 북한 동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무관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